사기 사건 이런 거 고소하거나 이러면 제 변호사 경험이면 저는 절대로 사기 사건이나 아니면 동업자 분쟁에서 절대 고소하지 말라고 하는 게 내 변호사 30년 가까이 하면서 철칙이었는데 절대로 고소하면 안 된다. 고소하면은 경찰 검찰 손에 당신 운명을 맡기는 거다. 사건을 조작을 해가지고요, 지들 마음대로 막 뒤집어놔요. 그 결정문 오면 법원에서 그대로 판결해버려요. 절대로 그런 건 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가끔씩 보잖아요. 했잖아요. 그럼 그거 어디다 맡길 거냐? 경찰에 맡길 거냐? 행안부에 맡길 거냐? 법무부에 맡길 거냐? 경찰은 믿을만 하냐 그러면? 검찰이 사고를 엄청나게 쳐가지고 지금 수사권을 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냥 검찰 안에서 내부 분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수사하는 검사, 기소하는 검사를 칸을 착 쳐가지고 원래 이게 최초 논의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요새는 검사는 아예 사건 수사에 손도 대지 마 이렇게 됐어요. 이 가다 보니까 그것까지 간 거죠. 손도 대지 마 하다가 아예 관심도 갖지 마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보안 수사에 아예 눈도 대지 마. 그럼 그걸 다 경찰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논란이 막 벌어지잖아요. 있을 수 없는 수사 과정에서 아니 여기 앉아 있는 검사들이 수사하는 사람들인가요? 기가 막힌 일이 이런 얘기를 어떻게 여기서 할 수가 있죠? 자, 압수 담당자는 기계적으로 압수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문가입니다. 근데 압수 목록하고 현금하고 이렇게 기재되어 있으면 반드시 개수를 하죠. 근데 압수 목록에 비닐이 있고 관봉이 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반드시 되묻습니다. 그게 기계적으로 묻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업무예요. 이걸 안 물었으면 이 사람들은 증거인멸하는 겁니다. 검사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국민들 휴대폰 잃어버려도 증거인멸죄로 구속시키죠. 이 검사와 수사관들은 이 압수 관련해가지고 이 압수 관련 이 물품이 굉장히 핵심적인 증거잖아요. 그리고 이 관봉이라는 그 자체가 한국은행에서 내보낼 때, 본점에 내보낼 때 번호를 다 기재를 합니다. 어느 본점으로 갔다. 추적하죠. 누가 손을 댔는지 다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비닐은 이 관봉 비닐로 쌓여 있으면 잘 안 만져요. 누가 만졌는지 여러 사람의 손을 타지는 않았을 거고요. 설령 압수하는 과정에서 검사들이 손을 댔다 손 치더라도 지문 검사하면 다 나와요. 이분들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형사 책임을 당장 물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수사관님들한테는 좀 죄송하고 여기 앉아있는 차장검사, 부장검사 이런 사람들은 좀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검찰은 정말 이제 조폭이라는 표현도 아까울 정도로 악마와 다름없습니다. 제가 담당 검사 중에 한 명을 사찰 혐의로 고발했고 지금 해당 검사가 공수처에서 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이름을 얘기하세요. 이름. 사실은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 등등 공공수사부 형사 6부가 다 개입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 사찰 문건을 작성한 사람은 지금 중앙지검에 있는 고두성 검사입니다. 근데 고두성 검사가 본인 명의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고두성 검사만 고발을 했는데 저는 사실 변호인에 대한 사찰은 형사 6부와 공공수사부가 전체가 다 개입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굳이 왜 드리냐면 조작으로 이뤄진 대북송금 사건이라는 것의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자들은 검찰이 전부 다 공격을 했습니다. 심지어 해당 변호사까지 사찰을 하고 방금 말씀드린 박상용 검사라는 분은 저한테 전화를 해서 김광민 변호사님, 제가 변호사님 지금까지 했었던 사건을 다 봤습니다. 굵직굵직한 사건도 많이 하셨고 의미 있는 사건도 하셔서 김광민 변호사님이 상당히 훌륭한 변호사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하는 변론을 보니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네가 하고 있는 거 다 살펴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정도까지 최소한 대북송금 사건에 있어서 검찰이 한 행위는 거의 악마와 같은 행위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기 사건 이런 거 고소하거나 이러면 제 변호사 경험이면 저는 절대로 사기 사건이나 아니면 동업자 분쟁에서 절대 고소하지 말라고 하는 게 내 변호사 30년 가까이 하면서 철칙이었는데 절대로 고소하면 안 된다. 고소하면은 경찰, 검찰 손에 당신 운명을 맡기는 거다. 사건을 조작을 해가지고요, 지들 마음대로 막 뒤집어놔요. 그 결정문 오면 법원에서 그대로 판결해버려요. 절대로 그런 건 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가끔씩 보잖아요. 했잖아요. 그럼 그거 어디다 맡길 거냐? 경찰에 맡길 거냐? 행안부에 맡길 거냐? 법무부에 맡길 거냐? 경찰은 믿을만 하냐 그러면? 검찰이 사고를 엄청나게 쳐가지고 지금 수사권을 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냥 검찰 안에서 내부 분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수사하는 검사, 기소하는 검사를 칸을 착 쳐가지고 원래 이게 최초 논의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요새는 검사는 아예 사건 수사에 손도 대지 마 이렇게 됐어요. 이게 가다 보니까 그것까지 간 거죠. 손도 대지 마 하다가 아예 관심도 갖지 마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보안 수사에 아예 눈도 대지 마. 그럼 그걸 다 경찰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논란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 있을 수 없는 수사 과정에서 아니 여기 앉아 있는 검사들이 수사하는 사람들인가요? 기가 막힌 일이 이런 얘기를 어떻게 여기서 할 수가 있죠? 자, 압수 담당자는 기계적으로 압수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문가입니다. 근데 압수 목록하고 현금하고 이렇게 기재되어 있으면 반드시 개수를 하죠. 근데 압수 목록에 비닐이 있고 관봉이 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반드시 되묻습니다. 그게 기계적으로 묻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업무예요. 이걸 안 물었으면 이 사람들은 증거인멸하는 겁니다. 검사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국민들 휴대폰 잃어버려도 증거인멸죄로 구속시키죠. 이 검사와 수사관들은 이 압수 관련해가지고 이 압수 관련 이 물품이 굉장히 핵심적인 증거잖아요. 그리고 이 관봉이라는 그 자체가 한국은행에서 내보낼 때, 본점에 내보낼 때 번호를 다 기재를 합니다. 어느 본점으로 갔다. 추적하죠. 누가 손을 댔는지 다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비닐은 이 관봉 비닐로 쌓여 있으면 잘 안 만져요. 누가 만졌는지 여러 사람의 손을 타지는 않았을 거고요. 설령 압수하는 과정에서 검사들이 손을 댔다 손 치더라도 지문검사하면 다 나와요. 이분들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형사 책임을 당장 물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수사관님들한테는 좀 죄송하고 여기 앉아있는 차장검사, 부장검사 이런 사람들은 좀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검찰은 정말 뭐 이제 조폭이라는 표현도 아까울 정도로 악마와 다름없습니다. 제가 담당 검사 중에 한 명을 사찰 혐의로 고발했고 지금 해당 검사가 공수처에서 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이름을 얘기하세요. 이름. 사실은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 등등 공공수사부 형사 6부가 다 개입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 사찰 문건을 작성한 사람은 지금 중앙지검에 있는 고두성 검사입니다. 근데 고두성 검사가 본인 명의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고두성 검사만 고발을 했는데 저는 사실 뭐 변호인에 대한 사찰은 형사 6부와 공공수사부가 전체가 다 개입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굳이 왜 드리냐면 조작으로 이뤄진 대북송금 사건이라는 것의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자들은 검찰이 전부 다 공격을 했습니다. 심지어 해당 변호사까지 사찰을 하고 방금 말씀드린 박상용 검사라는 분은 저한테 전화를 해서 김광민 변호사님, 제가 변호사님 지금까지 했었던 사건을 다 봤습니다. 굵직굵직한 사건도 많이 하셨고 의미 있는 사건도 하셔서 김광민 변호사님이 상당히 훌륭한 변호사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하는 변론을 보니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네가 하고 있는 거 다 살펴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정도까지 최소한 대북송금 사건에 있어서 검찰이 한 행위는 거의 악마와 같은 행위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기 사건 이런 거 고소하거나 이러면 제 변호사 경험이면 저는 절대로 사기 사건이나 아니면 동업자 분쟁에서 절대 고소하지 말라고 하는 게 내 변호사 30년 가까이 하면서 철칙이었는데 절대로 고소하면 안 된다. 고소하면은 경찰 검찰 손에 당신 운명을 맡기는 거다. 사건을 조작을 해가지고요, 지들 마음대로 막 뒤집어놔요. 그 결정문 오면 법원에서 그대로 판결해버려요. 절대로 그런 건 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가끔씩 보잖아요. 했잖아요. 그럼 그거 어디다 맡길 거냐? 경찰에 맡길 거냐? 행안부에 맡길 거냐? 법무부에 맡길 거냐? 경찰은 믿을만 하냐 그러면? 검찰이 사고를 엄청나게 쳐가지고 지금 수사권을 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냥 검찰 안에서 내부 분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수사하는 검사, 기소하는 검사를 칸을 착 쳐가지고 원래 이게 최초 논의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요새는 검사는 아예 사건 수사에 손도 대지 마 이렇게 됐어요. 이 가다 보니까 그것까지 간 거죠. 손도 대지 마 하다가 아예 관심도 갖지 마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보안 수사에 아예 눈도 대지 마. 그럼 그걸 다 경찰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논란이 막 벌어지잖아요. 있을 수 없는 수사 과정에서 아니 여기 앉아 있는 검사들이 수사하는 사람들인가요? 기가 막힌 일이 이런 얘기를 어떻게 여기서 할 수가 있죠? 자, 압수 담당자는 기계적으로 압수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문가입니다. 근데 압수 목록하고 현금하고 이렇게 기재되어 있으면 반드시 개수를 하죠. 근데 압수 목록에 비닐이 있고 관봉이 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반드시 되묻습니다. 그게 기계적으로 묻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업무예요. 이걸 안 물었으면 이 사람들은 증거인멸하는 겁니다. 검사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국민들 휴대폰 잃어버려도 증거인멸죄로 구속시키죠. 이 검사와 수사관들은 이 압수 관련해가지고 이 압수 관련 이 물품이 굉장히 핵심적인 증거잖아요. 그리고 이 관봉이라는 그 자체가 한국은행에서 내보낼 때, 본점에 내보낼 때 번호를 다 기재를 합니다. 어느 본점으로 갔다. 추적하죠. 누가 손을 댔는지 다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비닐은 이 관봉 비닐로 쌓여 있으면 잘 안 만져요. 누가 만졌는지 여러 사람의 손을 타지는 않았을 거고요. 설령 압수하는 과정에서 검사들이 손을 댔다 손 치더라도 지문 검사하면 다 나와요. 이분들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형사 책임을 당장 물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수사관님들한테는 좀 죄송하고 여기 앉아있는 차장검사, 부장검사 이런 사람들은 좀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검찰은 정말 뭐 이제 조폭이라는 표현도 아까울 정도로 악마와 다름없습니다. 제가 담당 검사 중에 한 명을 사찰 혐의로 고발했고 지금 해당 검사가 공수처에서 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이름을 얘기하세요. 이름. 사실은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 등등 공공수사부 형사 6부가 다 개입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 사찰 문건을 작성한 사람은 지금 중앙지검에 있는 고두성 검사입니다. 근데 고두성 검사가 본인 명의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고두성 검사만 고발을 했는데 저는 사실 뭐 변호인에 대한 사찰은 형사 6부와 공공수사부가 전체가 다 개입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굳이 왜 드리냐면 조작으로 이뤄진 대북송금 사건이라는 것의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자들은 검찰이 전부 다 공격을 했습니다. 심지어 해당 변호사까지 사찰을 하고 방금 말씀드린 박상용 검사라는 분은 저한테 전화를 해서 김광민 변호사님, 제가 변호사님 지금까지 했었던 사건을 다 봤습니다. 굵직굵직한 사건도 많이 하셨고 의미 있는 사건도 하셔서 김광민 변호사님이 상당히 훌륭한 변호사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하는 변론을 보니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네가 하고 있는 거 다 살펴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정도까지 최소한 대북송금 사건에 있어서 검찰이 한 행위는 거의 악마와 같은 행위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기 사건 이런 거 고소하거나 이러면 제 변호사 경험이면 저는 절대로 사기 사건이나 아니면 동업자 분쟁에서 절대 고소하지 말라고 하는 게 내 변호사 30년 가까이 하면서 철칙이었는데 절대로 고소하면 안 된다. 고소하면은 경찰, 검찰 손에 당신 운명을 맡기는 거다. 사건을 조작을 해가지고요, 지들 마음대로 막 뒤집어놔요. 그 결정문 오면 법원에서는 그대로 판결해버려요. 절대로 그런 건 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가끔씩 보잖아요. 했잖아요. 그럼 그거 어디다 맡길 거냐? 경찰에 맡길 거냐? 행안부에 맡길 거냐? 법무부에 맡길 거냐? 경찰은 믿을만 하냐 그러면? 검찰이 사고를 엄청나게 쳐가지고 지금 수사권을 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냥 검찰 안에서 내부 분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수사하는 검사, 기소하는 검사를 칸을 착 쳐가지고 원래 이게 최초 논의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요새는 검사는 아예 사건 수사에 손도 대지 마 이렇게 됐어요. 이 가다 보니까 그것까지 간 거죠. 손도 대지 마 하다가 아예 관심도 갖지 마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보안 수사에 아예 눈도 대지 마. 그럼 그걸 다 경찰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논란이 막 벌어지잖아요.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수사 과정에서 아니 여기 앉아 있는 검사들이 수사하는 사람들인가요? 기가 막힌 일인데 이런 얘기를 어떻게 여기서 할 수가 있죠? 자, 압수 담당자는 기계적으로 압수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문가입니다. 근데 압수 목록하고 현금하고 이렇게 기재되어 있으면 반드시 개수를 하죠. 근데 압수 목록에 비닐이 있고 관봉이 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반드시 되묻습니다. 그게 기계적으로 묻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업무예요. 이걸 안 물었으면 이 사람들은 증거인멸하는 겁니다. 검사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국민들 휴대폰 잃어버려도 증거인멸죄로 구속시키죠. 이 검사와 수사관들은 이 압수 관련해가지고 이 압수 관련 이 물품이 굉장히 핵심적인 증거잖아요. 그리고 이 관봉이라는 그 자체가 한국은행에서 내보낼 때, 본점에 내보낼 때 번호를 다 기재를 합니다. 어느 본점으로 갔다. 추적하죠. 누가 손을 댔는지 다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비닐은 이 관봉 비닐로 쌓여 있으면 잘 안 만져요. 누가 만졌는지 여러 사람의 손을 타지는 않았을 거고요. 설령 압수하는 과정에서 검사들이 손을 댔다 손 치더라도 지문 검사하면 다 나와요. 이분들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형사 책임을 당장 물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수사관님들한테는 좀 죄송하고 여기 앉아있는 차장검사, 부장검사 이런 사람들은 좀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검찰은 정말 뭐 이제 조폭이라는 표현도 아까울 정도로 악마와 다름없습니다. 제가 담당 검사 중에 한 명을 사찰 혐의로 고발했고 지금 해당 검사가 공수처에서 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이름을 얘기하세요. 이름. 사실은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 등등 공공수사부 형사 6부가 다 개입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 사찰 문건을 작성한 사람은 지금 중앙지검에 있는 고두성 검사입니다. 근데 고두성 검사가 본인 명의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고두성 검사만 고발을 했는데 저는 사실 뭐 변호인에 대한 사찰은 형사 6부와 공공수사부가 전체가 다 개입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굳이 왜 드리냐면 조작으로 이뤄진 대북송금 사건이라는 것의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자들은 검찰이 전부 다 공격을 했습니다. 심지어 해당 변호사까지 사찰을 하고 방금 말씀드린 박상용 검사라는 분은 저한테 전화를 해서 김광민 변호사님, 제가 변호사님 지금까지 했었던 사건을 다 봤습니다. 굵직굵직한 사건도 많이 하셨고 의미 있는 사건도 하셔서 김광민 변호사님이 상당히 훌륭한 변호사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하는 변론을 보니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네가 하고 있는 거 다 살펴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정도까지
최소한 대북송금 사건에 있어서 검찰이 한 행위는 거의 악마와 같은 행위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